노란빛 향기로 물든 인생의 정원에서. 글 오강록. 살아온 날들이 쌓여 삶의 계절이 바뀔 때 우리 종호회 회원들이 오늘 발걸음을 옮긴 곳은 초여름의 생기가 완연한 순천만국가 정원이다. 동문에서 바위정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는 노란 백합 무리를 만나게 된다. 정원은 온통 노란색 백합화에 짙고 우아한 향기로 가득 차 있다. 꼿꼿하게 솟아오른 초록빛 봉오리들과 활짝 피어난 새노란 꽃잎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정원의 깊이를 더해준다.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다. 그야말로 노란색의 대양연이다. 바위정원 숲을 배경으로 빈틈없이 빽빽하게 만개한 백합불락은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초여름 정원의 절정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듯하다. 비록 하늘은 조금 흐릴지라도 자연이 빚어낸 노란색의 스펙트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89개를 넘어선 나이, 우리들은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으며 남은 여생의 계절도 이 정원처럼 온통 찬란한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나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리는 시냇물이 맑게 흐르는 어신길 긴 통나무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화제는 노년의 건강이 주류를 이룬다. 주변 지인들 중 누구는 요양원에 가고 누구는 요양병원으로 갔단다. 요양원은 무엇이고 요양병원은 또 어떤 곳인가? 이곳은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미래일 줄 모르니 이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리라.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다. 혼자서 식사, 거동, 목욕 등의 어려운 노인들을 요양보호사가 24시간 곁에서 케어해주는 곳을 말한다. 의사는 상주하지 않으며 계약된 의사가 한 달에 2에서 3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는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보통 1, 2등급 또는 시설급여가 가능한 3에서 5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처럼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이나 수술 후 회복, 만성질환으로 인해 매일 치료나 투약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찾는 곳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 투석, 육창관리, 암투병 케어 등 의학적 조치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되고 나이 제한도 없으며 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고 한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반면 요양병원은 치료비와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되지만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00% 개인 부담이라고 한다. 오늘은 점심 식사로 돼지갈비집을 찾았다. 7080 노신사 8명이 오랜만에 갈비 냄새 좀 맡아보자며 기세 좋게 고깃집 문을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다. 하지만 이내 우리들 앞을 가로막은 건 서슬퍼런 키오스크와 테이블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는 태블릿 PC다. 여보게, 여기 돼지갈비 8인분 좀 줘. 외침은 공허하다. 등 뒤로 몰려든 젊은이들의 눈총을 받으며 노인들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모니터와 사투를 벌인다. 글씨는 왜 이리 작고 눌러야 할 단계는 왜 이리 많은지. 장바구니 담기를 누르니 추가 메뉴가 뜨고 결제하기를 누르니 회원 가입을 하란다. 기계의 호통 같은 재촉에 식은땀을 흘리다 겨우 주문을 마치면 이미 영혼의 절반쯤은 탈탈 털린 상태다. 진짜 비극은 숯불이 들어오고 나서 시작된다. 요즘 식당의 불판은 예전 같지 않다. 연기를 밑으로 빨라들이는 첨단 하향식 구조라는데 노인들에게는 그저 고기 태워 먹기 딱 좋은 유물일 뿐이다. 자고로 고기는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빠진다는 옛 상식을 고집하며 느긋하게 담소를 나누는 사이 양념 가득한 돼지갈비는 첨단 기구의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시커먼 숯덩이로 변해간다. 어이쿠, 탄다타. 비명이 터지고 나서야 집게를 든 손들이 바빠지지만 가위질마저 서투른 노인의 손귀에서 갈비는 제멋대로 잘려나간다. 연신 연기를 뿜어내며 불판을 태워 먹는 노인들을 보며 종업원은 한숨을 푹 쉬며 불판을 탁탁 갈아준다. 돈이 있어도 점심 한 끼 온전히 내 돈 주고 사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이다. 기계 부릴 줄 모르면 밥 굶기 식상이고 식당 기고 다룰 줄 모르면 M1 고기만 태우는 죄인이 된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편리해진다는데 그 편리함의 그늘에서 노인들은 여전히 까맣게 탄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씁쓸하게 웃을 뿐이다.
세상 참 밥 한 끼 먹기 눈물 나게 힘들다. 그뿐인가. 나직한 음악이 흐르는 도심의 한 찻집은 얼핏 평화로워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노인에게는 매 순간이 낯선 시험대다. 요즘의 찻집은 친절한 환대 대신 효율이라는 매끄러운 규칙이 지배한다. 카운터 뒤의 젊은 종업원은 로봇처럼 정확하고 기계적인 어조로 주문만 받을 뿐이다. 노인은 메뉴판 앞에서 서성인다. 익숙한 쌍화차나 대추차 대신 우롱차, 아메리카노, 루이보스, 아삼, 얼그레이 같은 국적 불명의 이름들이 빽빽하다. 발음조차 낯선 이 차들이 각각 어떤 맛을 내는지, 뜨겁게 마셔야 하는지 차갑게 마셔야 하는지 도무지 구분하기 힘들다. 뒤에 선 젊은이들의 눈총이 느껴져 노인은 결국 가장 익숙한 이름 하나를 간신히 골라 주문을 마친다. 진동벨이 울리면 진짜 난관이 시작된다. 이 은근한 기술의 공간에서 대접은 사치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고 자리로 향한다. 얇고 가벼운 유리잔은 노인의 마디 굵은 손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린다. 뜨거운 찬물이 찰랑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겨우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지만 마음은 온전히 쉬지 못한다. 차를 다 마신 후 이 무거운 찻잔을 다시 그 좁은 반납대에 똑바로 올려두어야 한다는 부과된 임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져오고 반납하는 이 당연하고 단순한 시스템이 무릎이 쑤시고 손귀가 어두워진 노인에게는 커다란 육체적 고충이자 심리적 장벽이 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옮기는 과정에서 찻잔이라도 깨진다면 이는 고객이 변상해야 한단다. 종업원은 여전히 카운터 안쪽에만 머물며 시선을 주지 않는다. 손님이 스스로 움직여야만 돌아가는 이 차가운 자율의 풍경 속에서 노인은 대접받는 손님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미숙한 노동자가 된 기분을 느낀다. 향긋한 찻향 이면에 서린 소외된 노년의 쓸쓸한 풍경이다. 이제 노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간다. 아니 실종되어 가고 있다.